저는 설린인터넷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정보교육과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설린인터넷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네, 네, 특성화고등학교로 그 IT 분야 과목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현재 활용 중이었던 실습 기반의 플랫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어, 오늘 연수의 주된 방향은 실습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그 과목 수업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그 온라인으로도 블렌디드로도 그리고 온라인 교과서라고 하는 개념이랑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오늘 진행할 내용을 제가 바로 좀 시연을 통해서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음, 속도가 조금 빠르거나 제가 너무 좀 진행이 선생님들이 조금 다시 한번 좀 확인하거나 뭔가 요청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마이크를 켜서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선생님 의견 듣고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거나 네,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게시판에 보시면 이 사용법에 관한 매뉴얼, 연수 자료를 게시해 뒀으니까 그 지식센터 자료실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채팅창으로 뭐 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요청하시면 자료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 저는 사용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일주일에 약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12시간 정도가 이런 정보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실습 기반의 어떤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그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는 참고로 무료로 혹시 이 플랫폼 지금 활용하고 계신 학교 있으신가요? 선생님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아서 어, 물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제가 사이트를 이따 안내해 드릴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구름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지금 이 사이트가 운영한 지 이 플랫폼이 운영된 지 약 10년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뭐 여기에 쭉 보시면 자칫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여기 막 그 돈이 있는 막 그런 유료 강좌가 있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맨 밑에 지금 안내해드리는 이 사이트는 채팅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드리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기업, 기관, 학교 전용 그룹 에듀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서 네, 들어가 보시면요. 네, 여러 대학들이 쭉 있다는 거를 어, 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메뉴 중에 문의하기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를 눌러서 여기에 초중고등학교라고 지금 별도로 표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이신가요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어, 학교용 혹은 동아리용으로 해서 그 채널을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이기 때문에 좀 그런 비용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제 어떤 플랫폼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지금 여러 과목들을 개설해서 올해도 기반으로 지금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줌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선생님들 학교랑 똑같이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전환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정상 수업으로 모두 등교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미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좀 접속되는
접속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 언어 기준으로 지금 수업을 교육 내용을 작성한 걸 기본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네, 수업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 수강하는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그 텍스트 위주 네, 수업 강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 어떤 플랫폼이든 아마 다 비슷하게 안내하고 뭐 구글 클래스룸이나 요즘에 아이패드 기반 뭐 그런 다른 기타 그런 스마트 기기에서 접속도 이런 것들은 다 유사하게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걸 쓰려고 했던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이런 내용적인 거 외에 실습을 할 수 있다는데 가장 그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코드를 그대로 입력하고 실행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말풍선이 떠 있는데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화면 이건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 int main 제가 코드를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네, 아이고, 네, 여기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자 여기 앞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아래쪽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 헬로 월드 이렇게 지금 실행 결과가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작업을 직접 실습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실행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에는 교환을 파워포인트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 교환에 대한 내용을 왼쪽에 학습 내용으로 제시하고 이 관련된 내용을 자연스럽게 실습을 통해서 바로바로 실습해 볼 수 있도록 그 제공을 했고요. 이 플랫폼의 또 한 특징은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실습 정보교과에서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다 이제 정보교과라고 제가 안내된 걸로 들었는데요. 그 가장 실습 중심으로 뭔가 수업을 할 때, 그 가르치는 내용과 더불어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조금 다른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요. 학생들의 화면 중심입니다. 아래쪽의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뭐 질문하기, 이게 그 멘토링,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이곳에 뭐 채팅이나 이런 것들 혹은 질문하기 이런 메뉴들을 제공을 합니다. 한번 눌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움 요청이라고 해서 여기에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도움 요청을 하면 네, 아이고, 제가 지금 강의 수강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오진 않는데 제가 이따 학습하면 LMS 기능으로 강의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학생들은 뭐 톡을 학생들 같이 수강하는 학생들끼리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어, 이 메신저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질의응답, 네,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등록이라는 메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한번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창 아까 저장해서 나중에 학생들이 자신이 작성했던 코드를 직접 확인해 보는 기능도 있고요. 이걸 이제 다 했다. 그래서 교수자에게 내가 작성한 코드를 보낸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출 위쪽에 있는 이런 메뉴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코드를 강의자에게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배우기도 하고 또 직접 실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직접 좀 궁금해하실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 강의 화면이지 않을까 싶어서 강의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강 관리 시스템 화면입니다. 강의를 위해서 몇 가지 좀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음, 언어는 아마 C 언어를 지금 아마 일반고나
뭐 저희는 지금 C 언어나 파이썬 혹은 뭐 웹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언어, 다양한 텍스트 기반의 언어를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중학교에서 다룰 법한 혹은 일반고에서 조금 기초 과정으로 아마 과정을 운영하신다면은 블록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스크래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른 그 여러 언어를 모두 다 실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아까 가장 먼저 이제 제가 먼저 보여드릴 내용은 학생들의 수강 상태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어디까지 수업을 했는지, 네, 제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은 학생들이 내가 설정한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제출했을 때에는 초록색으로 뜨게 되는 거고, 그 내가 설정한 답, 입력값과 혹은 내가 원했던 값,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기준에 달하지 못한 답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때그때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못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쭉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별로 어디까지 수강했고 어디까지 수업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 구글 클래스룸에서도 아마 다 선생님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클래스룸만의 특징이 있고 또 여기 구름에서는 클래스룸과 다르게 실습 기반으로 직접 돌릴 수 있다. 어떤 언어와 상관없이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튜터링을 보시면요. 특별한 점은 직접 협업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협업 중이라고 여기 글자가 조금 작아서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협업 중인 유저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학생들 간에 뭐 최근에 교육 과정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을 지나서 이제 학생들이 보다 이제 스마트 기기나 다양한 원격 솔루션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뭐 디지털 관련된 역량을 총론상에서도 기본 역량으로 이제 표현할 만큼 디지털 관련된 역량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 정보 교과는 더욱이 또 학생들 간의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코드를 작성하고 뭐 협업하는 것들이 중요시 된다고 했을 때 같이 어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도 이 그룹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에서 곤란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뭐 어떤 도움 요청을 몇 번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현재 수준도 훨씬 빠르게 진단할 수 있겠다라는 것. 이것은 네, 그냥 어, 뭐 이게 돼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어, 네, 직접 그 아이들과 같이 해본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움 요청했던 목록들이 쭈르륵 나열돼서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이건 도움 요청 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어쨌든 아이들에게 조금 내가 제시한 내용의 수준을 좀 가늠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도움 요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제시한 내용의 수준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내가 제시했었는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음, 그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접속하기 이런 메뉴들이 있거든요. 네, 도움 요청 메뉴를 누르면 아이가 질문한 내용, 어떤 내용으로 요청했는지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 박스를 친 것처럼 실행 결과는 같은데 답이 아니래요. 뭐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답이 아니래요. 이런 메뉴가 나오니까 얘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클래스룸에서도 학생들이랑 댓글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피드백 주고 이런 거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 이거 말고도 여기에서도 이런 형태로 서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속하기 메뉴를 누르면 이 학생의 지금 코드 작성, 이 학생의 화면으로 모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학생이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네, 학생에다가 그래서
뭐 동시 작업을 할 때 학생들이랑 같이 실시간으로 뭔가 화면이 돼 있다면은, 아니면 블렌디드 화면이라면은 학생들의 화면을 바로 화면으로 띄우는 겁니다. 얘가 얘들아, 그 얘는 지금 송현이는 이렇게 작성했어.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얘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한번 해결해 볼까? 네. 단순히 정답을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모두 수업할 때 디버깅 과정을 저희가 많이 학생들이랑 같이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왜 문제가 생길까? 네. 그 아이랑 제가 직접 가서 그 학생의 코드를 혹은 블럭 작성한 소스를 직접 수정해 볼 수 있는 형태로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어, 아이들한테 계속 문제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이건 왜 잘못했을까? 그러면서 같이 풀어본다면 훨씬 다양한 문제를, 저희가 제시한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아이들이 그 시간 안에 같이 공유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뭐 그 요즘에 전자칠판도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 혹은 실습실에서 수업을 하신다면 대부분 이런 화면을 공유하는 건 어, 쉽게 아마 공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또는 이게 이제 그 도움 요청한 학생뿐만 아니라 이미 해결한 학생들의 코드도 모두 여기에서 접속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해결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영서라는 학생은 해결 완료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의 코드를 해결하는 학생들이 직접 한번 발표 한번 해볼까? 그러면 보통의 케이스라면 저한테 뭐 메일로 제출한다거나 클래스룸으로 코드를 제출한다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이제 완료된 학생의 코드를 바로 화면으로 띄워서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볼래? 네. 너 나와서 네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코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 네. 아니면 여기에 주석 아마 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주석을 직접 달아서 여기 너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선생님이 제시한 코드를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너가 생각한 거, 혹은 추가했거나 더 개선했다면은 그 부분을 여기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래?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아이들한테, 네, 좀 수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블렌디드 수업할 때 이렇게 아이들이 막 그 예전에 막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저희가 실습실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넷클래스라든지 뭐 다른 마에스트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툴이 있긴 하고, 그런 툴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실습 코드를 모두 걷고 그 중에 하나를 실행해서 화면에 띄우는 그런 형태의 수업도 물론 가능하고, 아마 그게 이제 익숙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수업이 되는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의 수업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수업 제출한 자료도 어떤 그 아이들이 그냥 읽기 자료, 뭐 보는데 PDF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혹은 클래스룸으로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습이랑 같이 묶어서 제시할 수 있구나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구나, 아마 이미 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추가적인 몇 가지 기능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시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시험 결과 관리를 보시면 이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시험들을 몇 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조금 보여드리면, 음,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험 문제도 쭉 내서 그냥 그 일괄 결제가 가능해요. 일괄 채점이 됩니다. 네, 채점 여기에 1번 학생 뭐 어떻게 맞았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스프레드시트로도 물론 받을 수 있고요. 엑셀로 여기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CSV 형태로 가공해서 학생들한테 바로 어떤 수행평가 자료나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어, 학생들이 제출한 코드들,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한 문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음 코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문제는 모두 다
객관식 형태로 문제를 저희가 출제했습니다. 네. 뭐 물론 실습 기반으로 모두 다 작성해 가지고 하는 형태도 할 수 있지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시간 타임 테이블 기준으로 얘가 이 문제에 어느 만큼 걸렸었는지 이것도 모두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학생들의 수업 성취도나 아이들의 상황이나 수준이나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 몇 분 걸렸구나. 네. 이렇게까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제가 말로만 하고 좀 네, 문제 진입해서 언제 어느 만큼 시간이 걸렸는지를 쭉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접속한 구간 해가지고 쭉 각 문제별로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어떻게 풀었고 네, 계속 문제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수강생 기준으로 몇 점인데 얘는 몇 점 받았고 얘는 이렇게 이거 맞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얘는 어느 만큼 시간 걸렸고 네, 여기에 학생이 원래 답안은 몇 번이었는데 얘는 몇 번을 답했는지 이것도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진입해서 이게 이제 네, 이렇게 학생들이 그 사용한 시간, 뭐 그다음에 이 학생의 배점, 그리고 어떻게 제출을 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의 진행 로그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수강했는지를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 목록으로 만들면 이런 기능을 제공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쭉 보시는 것처럼 점수 뭐 1점, 95점 쭉 해서 네, 58점 이렇게까지 쭉 아마 된 걸 보실 수 있고 위쪽에 보면 통계가 있으니까 현재 내가 진행했던 이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분포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채팅창으로 다시 한번 좀 보내드릴 거고요. 교재 내용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굉장히 짧은 시간이어서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어서 사실 이걸 모두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따가 제 개인 연락처라든지 다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좀 더 자세하거나 아니면은 좀 직접 어떤 수업을 이걸 직접 이제 만약에 운영하신다면은 궁금하신 것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안내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시험 현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어느 정도로 쭉쭉쭉 문제를 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몇 번 학생, 이 시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구나. 네, 이 문제에 현재 접속 중인 학생들, 네, 이 학생에게는 시간 연장을 더해주겠다. 네, 이런 형태로 다 네, 여기에 최종 테스트에 들어가면 네, 접속 기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시간 연장도 줄 수 있고 현재 어느 문제를 풀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모두 확인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취도 보기를 통해서 전체 내가 지금 그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이런 전체적인 교육 내용 중에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고 학생들은 어디에서 걸려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건 단지 그 저희가 또 오프라인 등교 상황에서 아이들을 실습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뭐 저희가 학생들의 수준을 모두 확인하는 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니터링 툴을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구름 사이트의 개략적인 LMS와 더불어서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가, 활용 중심으로 조금 사례 중심에 대한 부분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직접 어떻게 강좌를 만들 수 있는지, 수업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 강좌를 이따가 잠시 조금 선생님들이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릴 거고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직접 강좌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은 좀 더
활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텍스트 기반의 언어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아마 유튜브에서 아마 제일 익숙하게 아마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무료고요. 어떤 뭐 유료 뭐 이상한 내용을 소개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이고잉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벌써 한 10년 넘게 아마 이 강좌를 여러 주제로 뭐 파이썬, C 언어, 스크래치, 웹 뭐 전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 강좌로 개설해서 운영 중이신 분인데요. 이걸 가져와서 이 강의를 구성한 겁니다. 어, 뭐 모두 다 우리가 만들 수는 없고 괜찮은 강좌들은 불러와서 사용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교육과정에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블록 기반 언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동영상 그리고 여기에 학습 내용 어떻게 작업할 것을 저장할 것인지 스크래치 3.0 버전이겠죠. 이게 보시면요. 네, 블록 기반 툴로 조금 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실습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제라고 하는 걸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어, 텍스트 위주의 내용만 제공한다면 이런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학생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네, 실행 모드로 제가 바꾸면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이론 학습 내용과 더불어 실습 내용을 같이 보여주셔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라는 걸 만드는데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 화면을 바로 띄워서 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맨 처음에 이벤트부터 시작하죠. 네. 기본 코드 학생들에게 맨 처음부터 다 만들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들도 씨앗 코드, 부분 코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시잖아요. 네. 이거에서 여기까지 짰으니까 이거 한번 해결해봐 하고 잘못 짠 코드를 준다거나 잘못 짠 소스를 준다거나 뭐 그러시는 건 저도 이제 아마 그러실 거라 예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짜가지고 이 다음부터 니네가 만들어봐.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부분 코드를 만들어서 블록 기반의 실습 화면도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C 언어 기반으로 계속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게 학생 화면입니다. 왼쪽에는 동영상, 네, 이렇게 학생들이 참고할 이거, 네, 왼쪽에는 여기 보이시죠? 왼쪽에는 동영상, 그 다음에 학생들이 쭉 전체 학습 내용을 볼 수 있는 동영상이 만약에 제공하실 거라면은 동영상도 배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그 밑에 지시사항을 학습 내용으로 명확하게 안내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 화면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실습을 안내할 수도 있다. 네, 블록 코딩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라는 걸 소개해 드립니다. 아까는 이렇게 뭐 화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텍스트 기반의 언어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다 사례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말도 빠르고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빠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지금부터는 그러면 사례에 대한 부분은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직접 강좌를 구성하는 방법부터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클래스룸이나 다른 기타 EBS 온클이라든지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그 이외에 네, 이따도 이제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의 아마 이런 LMS에서 어떤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학생들에게 실습을 더불어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실습 화면을 같이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다 아시는 내용을 막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한 가지 과정을 만들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실습 과정을 제가 온라인 연수라는 내용으로 하나의 챕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 아마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런 항목들을 대단원, 뭐 중단원, 그 밑에 소단원 이런 식으로 쭉쭉 하는 건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만든 거는 기본 수업 밑에 여기 온라인 연수라고 하는 지금 챕터를 하나 만든 상태입니다. 이것을 실습 기반으로 제가 만든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직접 학습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강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내용을 직접 이렇게 텍스트 기반으로 여러 개로 이렇게 직접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단원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강좌를 이렇게 블럭블럭으로 모듈화해서 배치하실 수 있다는 건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printf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C 언어 혹은 여기 언어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삽입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 일반적인 텍스트와 다르게 조금 다르게 코드가 구분된다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도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이미지도 붙일 수 있고 그냥 단순히 선생님들의 데스크탑에 있는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셔도 되고 그냥 그러지 않고 구글 검색해가지고 그 링크를 바로 갖다가 그냥 아이들한테 화면으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URL도 가능하다.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이 여러 장 한 학습 화면에서 아이들이 막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계속 강좌를 챕터별로 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실습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장의 PDF를 쭉 보고 따라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강좌에서 묶어버리실 거라면은 여기서 PDF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한 실습 화면에 참고할 만한 여러 개의 문서가 필요한 PDF를 참고해야 된다면은 정보 교과서를 PDF로 학생들한테 배포한다거나 이러실 때에는 PDF 삽입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 링크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유튜브나 비메오 같은 이런 인터넷상에 게시되어 있는 동영상을 끌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비디오 화면도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하신 동영상도 가능하니까 네, 이런 영상까지 그리고 실제 구현된 내용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 공유된 내용처럼 위쪽에 동영상, 아래쪽에 구현된 화면, 코드 이렇게 배치하시는 건 선생님들의 환경에 따라서 가르치시는 대상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바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등록된 문제라고 하는 요게 이 구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구성할 것인가. 세 문제 만들기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세 문제 만들기를 눌렀더니 이 문제 만들기가 돼야 학생들한테 실습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안내하고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크래치 문제, 엔트리 문제, 그 다음에 일반 프로그래밍 문제, 요게 선생님들이 아시는 파이썬, C 언어, 자바스크립트 이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 만들기가 저도 되게 너무 이제 복잡하고 그래서 자주 못했는데 패키지 기반으로 집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 파일들을 같이 건드려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제가 파란색 박스 친 부분을 활용하면
좀 프로젝트 형태로도 아이들한테 문제로 만들어서 던져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쉽게 구성하실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프로그래밍 문제를 구성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잠시 후에 쉬는 시간을 잠깐 말씀드리면 20분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채점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출 모드가 있고 실행 모드가 있습니다. 그 감이 조금 오실 것 같은데요. 여기 설명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 모드는 아까 선생님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록색, 빨간색 아마 떴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초록색, 빨간색 막 떴던 것처럼 학생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때에는 채점 모드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출한 것만으로도 만약에 선생님들이 수행평가에 뭔가 반영할 거다라면은 제출 모드로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모두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마지막 실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행 모드는 채점 없이 그냥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왼쪽에 선생님들이 학습 내용을 제공하시고 오른쪽에서는 실행 모드로 그냥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냥 실행할 수 있게만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각각 옵션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태그까지 달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많아질 때 쉽게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문제 내용 왼쪽에 자, 다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제 코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 네, 그 단순히 한 개뿐만 아니라 너 파이썬이 자신 있어? 그래, 파이썬으로 해. 너는 C 언어 어디 뭐 영재원에서 C 언어를 배웠니? 그래, C 언어로 해봐. 네, 이렇게 복수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단순히 한 개의 언어만 뿐만 아니라 만약에 채점 모드로 하신다면은 대신 답을 각 언어별로 모두 작성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한 화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기본 코드 이런 거 다 빼고 싶다. 네, 예제 코드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네, 제가 다 안다 생각하고 저만 여기 보시면 예제 코드입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화면이거든요. 그리고 정답 코드도 작성할 수 있고 채점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작성하는 게 이 구름 사이트에서 강좌 학생들에게 이걸로 수업할 때 제일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요만큼만 주겠다라고 하고 자, 실습 내용을 작성해 보세요라고 요 하고 여기에 블록을 치면요. 그러면 가이드 문구로 설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걸 딱 눌러놓으면 학생들 화면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실습 내용을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코드를 학생들한테 실습 화면을 다 해봐라고 했을 때 선생님 어디 해야 돼요? 어디에 뭐 코드 넣어야 돼요? 뭐 어떤 거 해야 돼요라고 막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처음에 수업 초기에만 자 선생님이 이 너희들한테 낸 과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작성할지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겠다. 이거 클릭하면 바로 이 부분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구멍 뚫은 부분만 작성해서 제출해라.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봤고요.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이런 부분까지는 저도 많이 수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값으로 그냥 두는 편이고요. 나머지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수행 시간 제한까지 막 걸기에는 네, 너무 번거로워서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 여기 보시면 그 아까 제가 언어를 두 가지를 선택했었잖아요. C 언어랑 파이썬 두 가지 언어를 선택하니까
예제 코드 같은 경우에도 두 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파이썬에서도 자 실습하면 자, 뭐 from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가이드 문구로 만들어 두고 학생들한텐 자 실습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답 코드 작성입니다. 정답 코드 작성은 이 코드 학생들과 이 코드를 일일이 모두 다 맞는지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어디에서 이제 실제 채점이나 과제 부분을 신경 써야 되냐면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바로 채점 설정입니다. 네, 채점 설정에서 정답 코드 여기에서 출력해야 되는 결과가 hello 그럼 your input is 뭐 이렇게 된다. 만약에 된다면은 채점 설정 값에서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출력 값을 지정해 주면 요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반드시 정답 코드는 스캔F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지우고요. 그냥 아이고, 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초기화가 돼서 죄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마지막에 채점 설정에서 이 채점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답 코드 작성이었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네, 헬로 월드만 출력이 되면 이제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설정 실습 화면으로 학생들에게 실습 거리를 던져주는 장면을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네, 문제 수정까지 해서 저장을 완료하면 네, 네, 그럼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뜨면서 요걸 이제 학생들에게 실습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고 여기에 실습 내용을 작성하세요. 네. 학생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언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실습 내용을 작성하세요. 뜬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개략적인 구름이라고 하는 실습 기반의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엔 선생님들이랑 잠깐 그 협의해 가면서 직접 실습을 조금 네,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그 유용한 사이트들 그 컨텐츠 그러니까 온라인 교과서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디지털 교과서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 자, 이 내용도 되게 그 많이 네. 일반 학생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화면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작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걸 개설하시면 이 화면을 보셔야 되니까, 이 화면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어, 그, 제가 로그인을 하면요. 네, 제 로그인 화면은 이와 같습니다. 관리자의 로그인 화면은 이와 같고요. 위쪽에 보시면 채널 관리랑 강좌 관리가 있는데 채널 관리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개의 강좌를 운영하실 수도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과정이 요만큼 있는 거고요. 더 많이 있고 혹은 작년도에 이미 끝난 강좌들을 숨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강좌 관리에 가보면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보시면 어, 이렇게 쭉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뭐 멘토링에서 했던 것들, 동아리에서 썼던 것들,
뭐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비공개 혹은 공개 저만 보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은 숨김 처리를 한 거죠. 네, 이렇게 강좌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채널 관리에 들어가시면요. 채널 관리에 들어가셔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만드신 제가 조금 전에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그 주소를 주고 아이들 보고 가입하라고 하시게 가입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사용자 추가하기로 직접 학생 한 명 한 명을 직접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초대 링크로 해서 이렇게 초대 링크를 직접 붙일 수도 있고 계정 만들기를 이용해서 직접 계정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학교급에 따라서 미성년자여서 뭐 계정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계정을 직접 만들어 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대 링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 아까 설명을 해드리던 걸 좀 마무리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 채널 참여한다든지 학생들을 어쨌든 또 학급으로 모으는 것 또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은 채널 관리자, 요 채널에 대한 관리자들은 회원들을 직접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의 여러 SNS 경로를 타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의 그냥 개인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와 학년이라면 직접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들어왔을 때에는 네, 지금 어썸이라는 선생님과 최문희 선생님 그리고 전소연 선생님이 지금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제가 지금 채널 관리자 입장에서 조금 보여드리면요. 권한 설정을 이분들에게 강좌 평가 매니저 권한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강좌에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런 학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니까 정보교사가 좀 많지만 선생님들이 만약에 학생들에게 직접 학습 내용을 만드는 형태까지 아이들 보고 활동을 시키신다면은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아이들이 이 강좌를 구성할 수 있는 온라인 교과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쉬는 시간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디지털 교과서처럼 동영상, 그다음 뭐 링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뭐 이제 온라인 교과서로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형태다라는 건 아마 다 대부분 동의하실 거고 최근의 흐름이 그런데 이것을 그 교사의 관리하에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풍부한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단순히 학생들이 주어진 내용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들도 하면 좋지 않을까. 강좌를 구성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강좌 구성에서 보시면요. 강좌 설정에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아래쪽에 여기 이렇게 공동 강의자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강의 권한을 주면 그 사용자들은 여기 왼쪽에 보시는 요런 화면들을 모두 다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교재 구성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아이들이 내가 주어진 틀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늘어서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 제가 이 힌트를 알게 된 게 저도 수업 시간 중에 아이디어는 뭐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참 대단한 게 그 서울과학고에서 재작년에 그 소프트웨어 교육 그 교환 공모와 관련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니까 뭐 그런 정도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학생들이 문제를 서로 내고 그 문제풀 속에서 서로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제 해결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업도 이 구름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권한을 부여하려면 여기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면 채널 관리자가 먼저는 강좌 평가 매니저 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요것이 있는 사람만 공동 강의자로 추가가 됩니다. 제가 지금 초대해 드릴게요. 혹시 신청 못 하신 선생님들은 지금 하신 분들이 추가되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서 이 제가 권한을 부여했던 사람들의 치면 여기에 지금 보이죠. 네. 이렇게 교사 권리자 권한을 부여했던 분들은 이렇게 제가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어썸 선생님도 지금 들어가 보시면요. 어느 경로로 들어가시면 되냐면은 아마 로그인을 하셨을 때 위쪽에 그 관리 메뉴가 아마 보이실 거고요. 강좌 관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개설한 강좌 이외에 공동 제작 중인 강좌라고 하는 탭도 보이실 거예요.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공유해 드린 강좌가 보이실 겁니다. 들어가서 제가 아까 안내해 드렸던 그 내용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추가하는 과정을 또 똑같이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청하신 분들이 계속 계시죠? 제가 채팅으로. 네, 알겠습니다. 직접 제가 강의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강좌를 직접 만들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강의자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지금 요 수업에 대한 이 전체적인 메뉴를 직접 조작해 보실 수 있는 권한만 드린 게 아니고 강좌를 만드실 권한도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생님들께 요청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 다 강의 권한까지 이미 개설된 과목에 대한 권한도 드렸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조작하시느라 좀 제 설명이 잘 전해질지 조금 저는 이미 실습을 충분히 하셔도 아마 좋다 생각이 들고요. 강좌 만들기 할 때 좀 팁을 드린다면은 강좌 만들기에서 이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온라인 교과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라인 교과서 강좌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좌 공개 설정할 때는 처음에는 비공개로 두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완비가 되면 나중에 추후 설정해서 공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팁인데 이게 뼈대 강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뼈대 강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용을 눌러보시면요. 오른쪽에 사용할 강좌를 선택하세요가 있거든요. 구름에서 제공하는 기본 강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에는 처음에 하실 때 조금 부담되시잖아요. 네, 어떤 소프트웨어 교내 행사라든지 뭐 그 학기 말에 어떤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뭔가 방학 중에 어떤 방학 과제라든지 동아리 프로젝트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뭔가 해보시고 싶은데 그걸 다 하기엔 너무 번거로우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 코딩 파티에서 했던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죠. 네. 요런 게 뭐 데이터 시각화, 분석화, 뭐 구름 요런 것도 있고요. 적절히 요게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걸 갖다 쓰시면 돼요. 저희랑 아마 새로 만드시면은 지금 저희 학교에서 만든 것들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저희 학교 내에서 만든 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지만 그 이외에 엔트리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모두 다 제공합니다. 제가 뭘로 해볼까요? 중학교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으니까 블록 코딩을 중심으로 한번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 코딩 용사가 되자.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게 저희 학교 선생님들 연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한번 설정하면 또 다시 수고스러운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구독하기가 있습니다. 구독하기가 있는데 이런 지금 뼈대 강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구독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대신
요 구독하기를 하면 좋은 점은 만약에 선생님들이 만드신 과목을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전체 선생님들이 담당하신 학급별로 모두 다 만약에 만드신다면은 그러면 6개 반마다 모두 들어가서 문제를 수정하고 시험을 추가하면 너무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 그 나머지 선생님들의 메인 강좌는 뼈대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그 사본을 생성할 때에는 구독하기를 선택해서 만들어 두시면 선생님들은 뼈대만 딱 수정해서 문제 하나 올리면 나머지도 다 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불러오겠습니다. 네. 이왕 가져오는 거 다 가져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을 선택하고 여기에 이것도 모두 수정하실 수 있어요. 네. 파일 선택해서 선생님들이 예쁘게 미리 캔버스나 뭐 캔바 이런 데서 만드신 거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어,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태그는 뭐 나중에 강좌가 여러 개 있을 때 검색하기 쉬우려고 하는 건데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강의 기간 뭐 2주 이건 임의로 하셔도 뭐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뭐 그 어떤 기능이 들어간다거나 빠진다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자유롭게 선생님들이 좀 유도리 있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까지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라이센스를 지정할 수 있으나 뼈대 강좌에서는 이미 정해진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변경을 못 하시겠죠. 네, 추천 대상 우리 학교 1학년 우리 학교 이쁜 학생들 이렇게 하고요. 뭐 소개 영상 있으면 소개 영상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특별히 뭐 설정할 내용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하기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네, 여기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은 그럼 여기에 또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또 뭐가 나타났는데요. 보시면 돼요. 전체 공개할 건가 아니면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 뭐 예를 들어 2반 애들은 1반 거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강좌 간에 뭔가 그 접근 권한을 막으신다면은 그러면 이 권한 설정을 차등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뭐 이거는 선생님들이 보시고 적절한 값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완료까지 해서 생성을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강좌가 생성이 됐고요. 아까 지정했던 게 혹시 뭐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 싶어서 빠르게 좀 하려고 네, 그냥 그 엔트리 프로그래밍에 대한 걸로 제가 조금 그냥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머지는 아마 선생님들도 요 메뉴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좌 설정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다? 네, 핵심적인 거는 여기 있는 강의 설정 중에 나머지는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공동 강의자 추가할 때는 채널 관리자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초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교육과정 구성은 아까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쭉 보시면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엔트리를 불러온다고 해서 여기 쭈루룩 나와 있고 네, 한번 거쳐서 또 불러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왼쪽에 학습 내용, 오른쪽에 네, 실습 이 엔트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다운로드도 있으니까 네, 학생들이 뭔가 현재의 것을 이제 뭐 받아가지고 뭐 드라이브에 올린다든지 네, 또 요 구름이 또 불안정해서 또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선생님도 예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때는 작업한 이 엔트리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뭔가 이제 그 엔트리 그 뭐죠? 실습실에 설치되어 있는 엔트리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가지고 그걸 돌려본다든지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몇몇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강좌를 만드신 것 같고요. 뭐 AI와 관련해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AI 코딩이라고 해서 최문희 선생님이 지금 만드신 게 있네요. 그죠? 네. 여기에서 교육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교육과정이 뼈대 강좌를 지금 하시지는 않았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도 이렇게 신청하면 학생들의 수강을 신청했을 때 멤버 관리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네, 여기 그 수강자 관리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수강자 관리 저기 왼쪽에 보시면 수강자 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 수강자 관리를 선택하시면 그러면 아마 그 조금 전에 최문희 선생님께서는 아마 제가 신청한 그 멤버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더 드릴까요? 5분 정도만 더 하고 나머지 그 저희 연수는 6시 20분 정도에 종료할 예정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이 다행히 떴는데요. 아까 제가 구름에서 다운받았던 엔트리 파일 있죠? 네, 엔트리 파일이 지금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엔트리에서 그대로 열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호환이 잘 된다. 네, 이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그 플랫폼 조금 실습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참고로 근데 죄송한데 이거 그 선생님들이 요거에 대한 강좌 관리를 좀 추가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선생님들의 그 강좌 관리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요. 저희가 현재 지금 운영 중인 채널이다 보니까 부탁도 드릴 겸 또 나중에 선생님들도 활용하실 때 알아두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선생님들이 개설한 강좌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강좌 제가 온라인 정보 연수를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강좌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요 메뉴도 이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강좌 설정 요 메뉴에 죄송합니다. 여기서 안 하셔도 여기서 하셔도 되고 바로 화면에 있었어요. 맞아요. 죄송해요. 여기 바로 강좌 관리 메뉴에 바로 가시면 여기 위쪽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정보 수정, 강좌 설정, 강좌 삭제, 공개, 비공개. 여기서 비공개된 것들은 공개로 하시면 되고요. 공개로 했던 것들은 비공개로 여기서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이 학교 내에서 지금 실습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노출이 되면 또 이제 학생들도 모두 보게 되는 거니까 비공개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또 비공개 처리를 또 금세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구름 사이트에 대한 내용은 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좀 그 채널 관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네, 제가 이거는 링크로 다시 한번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edu.구름.io라고 하는 사이트가 바로 혹시나 이 채널이 조금 한번 도입해서 학교에서 가능하신다면은 제가 뭐 구름 관계자는 아니고요. 뭐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요 플랫폼을 연수 주제로 어떤 걸 운영할까 생각을 하다가 네, 나름 그 창의재단에서 진행했던 교육부랑 같이 진행했던 그 대회에서도 이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가 같이 공유가 되었고 그래서 또 이게 어떤 유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학생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도입하는 학교에게도 뭔가 비용 부담이 생긴다면 절대 처음에 그 캐리스에서 연수 개설할 때에도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료로 사용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모든 조건이 다 잘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름에도 맨 밑에 가보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맨 밑에 기업, 기관, 학교 전용 구름 에듀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문의하기를 선택하시고 위아래 아무리 내려도 없거든요. 네. 여기서 문의하기 누르면 뭐 주요 대학들 많이 쓰고 있고 많은 그 중고등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비즈니스 대학교 이런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네. 초중고등학교니까 우리는 네. 초등학교, 고등학교, 우리는 중등, 초중등학교 선택하시고 사용 신청하기 하시면 네. 여기서 신청할 수 있다. 학교에서 2개, 3개도 하실 수 있어요. 동아리용 선택하시면 학교용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설립 인터넷 고등학교는 아까 보셨던 그 채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동아리, 저희 학교에는 뭐 그 소프트웨어 개발 동아리에 대한 10개가 있어서 걔네들이 막 아까 보신 것처럼 막 여기가 너무너무 막 그 이런저런 강좌가 너무 많으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저희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만 운영되는 강좌들을 여기에 공개합니다. 네. 그리고 동아리별 채널들은 각자 동아리 선생님들이 동아리별로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채널을 분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활용 가능한 학교가 있으실지 아마 영재반이나 방과후 같은 학교에서 또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것도 무료입니다. 네, 물론 무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대체 뭔가 이제 싶으시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상의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아까는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이 같이 딸려 있는 세트라면은 얘는 학습된 내용 없습니다. 학습한 환경이 아니라 실습 환경을 최적화해서 학생들이 뭐 파일도 만들고 네. 뭐 여기에 10개 파일을 만들든 그냥 하나의 컴퓨터를 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좋은 점은 어, 이랬을 때 좋은 점은 컴퓨터실마다 매번 그 환경이 모두 달라서 똑같은 버전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힘들잖아요. 물론 고스트 같은 걸로 유지보수 업체에 맡겨가지고 뭐 풀어달라, 똑같은 거 깔아달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동일한 환경을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고 또 텍스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파이썬은 좀 다르지만 막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까는 것이 사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이건 이제 패드에서도 돌아가니까 네, 스마트 패드에서도 패드 이 사이트로 구름 아이디로 들어가서 해봐라. 이러면은 아이들이 그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점은 교사를 모두 공동 공유자로 모두 그 공유를 해두면 제가 학생들의 코드를 모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좀 프로젝트 형식의 어떤 파일들은 구름에서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거든요. 네. 그랬을 때에는 아이들 보고 뭐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뭐 데이터 파이썬에서 어떤 그림 이미지 그리고 코드도 2개, 3개를 같이 연결해서 뭔가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될 때에는 이럴 때는 이런 환경에서 수업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실행해 보면요. 네,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생들한테 하나의 수업 사례니까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 형태는요. 기본적인 문법 수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잘 만들어준다 해도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또 더 아이들이 확장할 때 그것들이 확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이 아이디를 만들어라, 무료로 만들어라 하고 여기서 개발해. 대신 개발 환경도 뭐 C 언어나 파이썬이나 뭐 이런 형태로 모두 제공하실 수 있으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코드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그 가상의 화면이죠. 가상 공간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웹 서비스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개발을 쭉쭉쭉 진행하고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여기서 실행도 해보고, 네, 배포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영재나 방과후나 아니면 조금 더 동아리나 이런 환경에서 뭔가 좀 더 프로젝트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제공하실 때에는 이런 아이디로 제공하시면, 아이들 막 환경이 막 다 달라서 또 제가 막 팀뷰어나 아니면 원격으로 막 저희가 아무리 주고받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다 구글 그 클래스룸 다 활용하고 계시니까 클래스룸 관련 내용도 저도 선생님들께 배우고 싶고 선생님들의 사례가 궁금한데요. 네, 학생들에게는 저는 그 구글 덕스 이용해서 그 기본적인 교환을 제공을 하고요. 학생들은 여기에 이제 학습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캡처해서 넣는다든지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여기 제 교환에 더해서 자신의 활동들을 계속 누적해서 기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쭉 기본적인 작성에 대한 내용들은 뭐 파워포인트로 예쁘게 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런 미적 감각이 떨어져서, 네, 학습활동 구현된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은, 네, 이렇게 아마 제출하겠죠. 어, 네, 제출을 하면요. 네, 보통 이제 국영수 뭐 이런 그 다른 과목 선생님들 중에 이제 학습지 나눠주시고 학습지 애들이 작성하도록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저희는 어쨌든 컴퓨터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아이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또 실습 화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필기도구를 쓰지 않고 이제 좀 시간이 항상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실습 수업은. 그래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자신의 활동 기록을 꾸준히 누적하는 형태로도 제가 만들어서 지금 진행한 부분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제가 전했던 기본 교환과 더불어 자신이 작성한 내용들이 모두 누적해서, 네, 그 전체 1년간의 어떤 배움의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저는 이게 수행평가 영역입니다. 네. 요거 마지막에 검사할 때 돌려주기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편집 권한이 없으니까, 네, 여기까지 보고 쭉 학습 활동 제대로 했나 쭉쭉쭉 여기 위아래로 내려가면서, 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교과 세특을 작성해줘야 이제 대입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자신들이 실습 수업 중에 뭔가 더 노력하고 개선하고 더 열심히 했던 흔적들을 이곳에 이제 남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뭐 세부능력 특기자항을 쓸 때 더 열심히 했던 아이들의 기록을 저희가 매번 쉬는 시간이나 뭐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메모를 남기기가, 저도 뭐 엑셀 스프레드시트 여러 가지 써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학생들이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도 구성을 해봤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유용한 사이트를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도 연수에 가서 소개받은 내용입니다. 좀 사용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스윙링크라고 하는 사이트더라고요. 네. 이 스윙링크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하시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이건 학생들도 직접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느낌표 누르면 이렇게 각 부분에 대한 세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클릭 하나의 이미지를 띄워놓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다는 것. 네. 이런 형태로 학습 자료를 콘텐츠를 제공하실 때 이런 사이트를 참고해서, 이게 이미지도 얼마든지 갈아 끼우실 수도 있고 텍스트로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런 플랫폼을 아이들한테 주고
어떤 설명을 해봐라. 뭐 저작권 혹은 아니면 컴퓨터의 원리, 뭐 기억 장치, 출력 장치 막 이런 저희가 기본 개념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때에도 좀 아이들한테 제시하면 아이들은 되게 잘 적응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같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이트도 이미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저는 미리 캔버스를 쓰다가 이번에 다른 연수에 가서 이 사이트를 좀 소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이트가 제 컴퓨터에서는 네, 잘 되네요. 이것 또한 무료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재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하셔서 이곳에 보내시면은 국문도 받아주셨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스캔해가지고 이곳으로 보내면 모든 유료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교사 강의자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굉장히 어, 그, 그 미리 캔버스랑 다르게 미리 캔버스는 협업이 되지 않잖아요. 미리 캔버스는 내가 만든 걸 공유는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템플릿을 설계하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 캔바는 그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 팀원들의 이메일을 쭉 받아가지고 그 공유할 수 있는 뭐 이런 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그 온라인 교과서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처음에 로그인했을 때 교육용 캔바 무료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수천 개의 교육용 템플릿을 무료로 한다. 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교사라고 하는데 캔바의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여기에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에 PDF를 업로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가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미리 좀 PDF로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중복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나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단순히 그 온라인 교과서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미디어적인 요소들, 더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아이들에게 단순히 텍스트보다 훨씬 더 개념이나 어떤 작동 원리를 직접 좀 더 그 애니메이션이나 움직이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사실 예전부터 저희 교사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또 하나 온라인 교과서의 그 핵심적인 그 어떤 가져야 될 디지털 교과서가 가져야 될 온라인 교과서가 가져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제가 지금 박스를 치고 있는데요. 여기 박스 친 거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이렇게 디자인 공유가 있습니다. 디자인 공유가 있어서 여기에 선생님들의 그 가입된 사용자들끼리의 서로 이메일을 여기에 집어넣어주면 동시에 이것을 서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쓰시죠. 뭐 패들릿도 쓰고 그 다음에 구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쓰는 네,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 네. 그런 여러 가지 같이 그리고 뭔가 그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쓰고 네, 젠보드 같은 것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에서도 요게 쓰면 이제 얘들은 모든 것을 디자인한다는 것에 부담을 갖잖아요. 손쉽게 요소를 바로바로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글꼴도 여러 가지가 꽤 있더라고요. 프리미엄을 인증받으시면 더 여러 가지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온라인 교과서 콘텐츠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나눠 봅니다.